안녕하십니까? 전국에 있는 우리 군무원 준비 수강생 여러분, 그리고 군무원을 희망하고 있는 우리 많은 그 청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 이쪽 있죠.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을 대표, 국어 과목을 대표해서 제가 2022년 대비 군무원 국어 학습 방향, 그리고 학습 방법,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뭐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보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여기는 우리 하이클래스 학원의 스튜디오고요. 원래 이제 강의실이었고 학생들이 다수 있었으면은 당연히 마스크를 쓰고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스튜디오고 저 혼자예요. 그래서 마스크 없이 여러분들하고 좀 편안하게 이 얘기 저 얘기 해보려고 저도 오늘 대본 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PPT 화면 준비한 다음에 차근차근 얘기를 해볼 거예요. 오늘 이 강의는 아마 여러 군데로 이제 오픈이 될 텐데, 요 강의가 아니죠. 설명은 지금 분명히 학습 계획으로서 OT고요. OT, 오리엔테이션이고요. OT 별로 안 좋아해. 그냥 한자가 섞인 우리말을 써서 학습 계획이라고 해야지. 학습 계획이고요. 그리고 요 내용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군무원이란 무엇인가? 공무원에 대해서 내가 들어는 봤을 텐데, 군무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군무원에서 국어 과목은 어떤 거를 공부하고 어떻게 공부하는 것인가? 그리고 국어를 통틀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군무원 시험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데까지 내가 어떠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시간 관계상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군무원을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2년 대비 학습 계획이에요. 현재 지금 이 OT는 2021년 시험이 지금 7월 24일이죠. 2021년 7월 24일이고 이게 라이브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그런 OT 강의이기 때문에 날짜를 분명히 밝혀드리는 거예요. 현재 지금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에서는 마지막 종강이 끝났고 그 다음에 7월 24일 대비 시점에서 아직 시험은 보지 않은 시점이에요. 2021년 시험이 지금 치러지지는 않은 시점인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뭐 3주 공부하고서 뭐 한 달 공부하고서 군무원 시험 보는 사람은 합격을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쳐보는 거니까 시험을 치러보는 것이니까 지금 이 시점에 이 설명을 듣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대다수가 이제 군무원 뭐야?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돼? 특히 또 군무원 국어하고 수능 국어하고 차이점은 뭐지? 그리고 타직열 일반 공무원 시험하고 군무원 국어 시험하고의 차이점은 뭐지? 뭐 이런 것들을 막 정보를 막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서 아직까지 시험이 치러지진 않았지만 그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자 여러분들 설명을 화면을 나온 거예요. 그러니 꼭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 요거 화면 하나 펴보자고요. 2020년까지예요. 지금 이제 몇 주 안 남았지만 곧 이제 2021년 시험이 있겠죠. 2021년 시험이 있을 거예요. 아직은 2020년 시험인데 꼭 알아두셔야 될 거, 대다수 학생들이 너무 몰라요. 2019년, 먼저 여기부터 해야지. 군무원 시험은, 국어 시험은 국어가 있고, 9급이 있고, 7급이 있어요. 군무원은 뭐, 그 공채가 있고 경채가 있고 그 다음에 9급이 있고 7급이 있어가지고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뉘지만은 보통 이제 경채를 하는 학생들은 수험생들은 이제 저하고 관련이 없죠. 국어가 안 들어가니까. 하지만은 이제 공채인 학생들은 국어 시험이 필수 한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어와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2019년까지는 국어를 포함한 군무원 모든 시험이 공개가 되지 않았었어요. 비공개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원을 해왔던 시점이었죠. 그리고 2020년부터 작년에 이제 드디어 시험 문제를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9급도 마찬가지고 7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화면은 좀 여러분들이 캡처를 하나 해두신 다음에 두고두고 볼 필요가 좀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공무원 시험은 일단은 9급 시험이 있고 7급 시험이 있고 공채하고 경채가 있는데 뭐 검색만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뭐 너무 그 국어와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할 필요는 좀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국어는 9급은 국어가 공통 과목이요 전공 과목 2과목을 포함해서 3과목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7급은 국어가 공통 과목이요 전공 과목 3과목을 포함해서 총 4과목을 시험을 치러야 되는 것이 바로 7급이에요. 그리고 군무원 9급 시험하고 7급 시험은 문제가 다릅니다. 하지만은 9급 내에 있는 모든 직렬 그리고 7급 내에 있는 모든 직렬은 9급 국어로 다 시험을 보고 각각 7급 국어로 다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공채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군무원 국어시험은 9급과 7급 딱 두 개가 존재하는 것이죠. 매년마다. 자, 그래서 군무원 시험은 2020년 작년 전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8년, 19년까지 해서 끝으로 해가지고 이전까지는 복원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020년부터는 공개가 됐어요. 공개된 것은 여러분들이 뭐 구글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포털 검색창을 통해서 뭐 한 1, 2분만 검색해도 금방 파일을 찾을 수가 있어요. 물론 모르시면은 우리 여기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문제도 다운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설지와 더불어서 총평, 그 다음에 수험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당부사항의 말, 그리고 제 강의까지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거 들으시면 꼭 필요합니다. 당연히 2021년 시험 7월 24일 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제가 당연히 프리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죠. 어쨌든 이 화면은 좀 캡처해서 한번 보도록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검정색의 글씨와 그 다음에 빨간색의 글씨 숫자가 그 전에 공개되지 않았고 공개된 문제지만은 어쨌든 차이가 발생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우리 군무원 시험에 대해서 정보가 좀 있던 학생들은 군무원 시험에 대해서 흔히 국어시험 말하는 거예요. 국어시험, 군무원 국어. 흔히들 많이 하는 이야기가 군무원 국어시험은 문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문법이라는 것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요. 문법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일반 문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맞춤법 표준어와 관련된 어문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확대해가지고 어법, 문장의 생활 쓰임, 그리고 고전 문법, 이런 것까지 모두 포함을 한다고 봤을 때 문법의 양이 굉장히 방대한데, 그 전까지 군무원 시험은 문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건 사실이에요. 문법, 어문 규정, 그리고 또 고전문법, 그 다음에 이제 어법, 생활국어는 조금 좀 이게 여러분들 원래 이 단원 유형은 뭐 여기다 20개, 30개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 화면 안에 집어넣다 보니까 제가 10개로 나눈 것 뿐이거든요. 어쨌든 정리하실 부분은 뒤에 제가 화면을 넘어가면서 계속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군무원 국어시험 7급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는 문법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 특히나 이 부분, 어문 규정. 어문 규정이라고 한다면은 맞춤법, 그 다음에 표준어 사용, 표준어 규정, 그 다음에 맞춤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띄어쓰기 규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표준어 규정 안에 들어있는데 표준 발음법 규정, 그 다음에 이제 부록처럼 들어와 있지만은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그 외에 이제 우리 군무원 시험은 타직열에도 나오지만 우리 군무원 시험은 특히 잘 나오기 때문에 하나 더 넣어야 되죠. 문장보 사용법. 이렇게 7개 단원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어문 규정인데 그 전까지는 여기를 정말 심각하게 냈어요. 특히나 2019년에는 상반기 시험이 있었고 군무원 시험은 보통 여름에 봅니다. 원래는 6월 정도에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7월에 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2019년에는 추가 채용 시험이 있었어요. 겨울에, 12월에 그때. 그래서 추가 채용에도 그렇지만 전체가 25문제인데 10문제, 9문제를 낼 정도면은 굉장히 많이 냈죠.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에서는 국어 말하는 거예요.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 국어 과목에서는 그 2020년 이전에, 그러니까 2019년을 포함한 그 이전에 7급 국어도 복원을 해서 그것도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데 그것은 학원 내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될 테니 여기다가 화면에다가 넣지는 않았는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하나만에다가 집어넣기가 애매해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 7급 시험에서도 어문 규정을 포함한 문법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굉장히 많이 냈어요. 그런데 2020년 시험부터 공개된부터는 좀 전체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좀 밸런스를 좀 맞추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문법에만, 특히나 어문 규정에만 집중적으로 출제하는 방식을 좀 지양하고 꺼리고 좀 뭐라고 할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출제하는 방식을 좀 선택을 했죠. 요거는 예견이 된 부분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2019년 시험이 끝나고 나서 2020년에 확실히 이제 시험 문제가 공개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돌았을 때 솔직히 그 시험 문제가 공개되기 전날까지도 공개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100%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은 공개될 수 있다는 그런 정보들이 돌긴 돌았거든요. 그럴 때 시험 문제가 만약에 공개되면은 시험 문제는 이렇게 문법 쪽에 집중적으로 출제하지 않고 아마 좀 골고루 출제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에서는 좀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어쨌든 간에 골고루 출제한 부분이 이거는 9급하고 7급하고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법, 어문 규정 합치면 8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어법이 여기서 한 문제, 두 문제씩 나왔거든요. 7급도 마찬가지예요. 7급도. 라고 봤을 때 문법에만 적어도 7문제 정도 이상을 내는 시험 문제는 아직까지 군무원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정말로 절반 이상, 심지어는 3분의 2 정도까지를 문법에서 집중적으로 때려 넣는 방식을 취했는데 지금 현재 군무원 시험은 그렇지는 않아요. 한 3분의 1 정도 선에서 그 문법, 어문 규정을 포함한 문법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문법을 많이 내는 시험은 우리밖에 없어요. 정리는 이따가 뒤에서 하자고요. 지금은 난잡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둘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이번에 6월 달에 실시했었죠. 그 지방직 시험. 그리고 그 지방직 시험 이전에 있는 국가직 시험도 그렇고 최근에 있는 그 지방직 국가직만 이야기할게요. 지방직 국가직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문법 비중을 확 줄여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지문을 많이 넣고 비문학을 많이 넣고 소설을 넣고 그래가지고 읽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문제들을 일부 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비문학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런 식으로 공무원 시험의 추세가 바뀌어 나가느냐, 그거는 이제 공무원 쪽에서 해야 될 이야기인데 어쨌든 우리 군무원 시험은 아직까지도 문법 쪽을 많이 냈어요. 이번 시험은 어디서 어떻게 낼 것이냐, 이번에도 문법을 이렇게 낼 것이냐,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지만 현재 2020년 시험은 이렇다. 그리고 2021년 시험이 7월 24일 치러지죠. 보통 그 당일 저녁이나 늦어도 그 다음날 정도 되면 문제하고 정답이 공개가 돼요. 다 공개되는 건 아니에요. 국어하고 행정, 군수 정도 계열 정도까지만 공개가 되겠죠. 뭐 올해는 뭐 정보나 아니면은 일부 기술 직렬 정도도 좀 공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뭐 내가 어찌할 수가 없으니. 어쨌든 국어는 공개된다고 봤을 때 7월 24일 시험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2022년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빨리 정보를 찾아가지고 또 그 경향을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죠. 뭐 그렇게 열심히 복잡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에 와서 제 해설과 제 총평과 그 다음에 그냥 무료로 다 제공이 되니까 제 강의 정도 들으면은 그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프리할 텐데 그거 들으면은 다 경향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요거 화면을 넘기기가 조금 아까워서 그러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한 2문장, 3문장 정도 설명할 게 하나 있거든요. 요 얘기는 군무원 시험을 좀 준비한다가 나중에 불현듯 그랬지라고 떠오르면은 굉장히 좋은 팁이 될 겁니다. 요거는 지금 여기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한마디 꼭 해두면 좋을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군무원 국어 9급 시험하고 군무원 국어 7급 시험하고는 같은 거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군무원 저 9급 준비하는데 7급 풀어야 하나요? 7급 준비하는데 9급 풀어야 하나요? 예, 다 풀어보셔야 돼요. 보면은 같은 기관 내에서 같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공유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한마디만 더. 9급하고 7급이 있는데 국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9급이 7급보다 급수가 낮으니까 9급이 더 쉽고 7급이 어렵나요? 그렇지 않아요. 7급이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적이 있었고 9급이 더 어려웠던 적이 더 많아요. 물론 이건 또 사람에 따라 개인의 체감의 차이가 좀 있기는 있겠죠. 하지만은 9급이 7급보다 쉽다 어렵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또 9급하고 7급의 문제 유형에서 확실히 다른 부분 하나 있어요.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7급에선 반드시 한자 문제를 최소 하나 내지 2개를 조금 어렵게 내요. 이런 것들은 좀 팁이 될 수가 있다. 이 뒤에서 제가 삘이 생기면 좀 더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억해 봅시다. 자, 처음부터 원론적인 이야기 다시 한번 해봅시다. 군무원 시험의 국어의 출제 경향인데, 자, 우리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좋아하는 말, 이거 얘기하면 또 아재라 그러는데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자, 우리 군무원 군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보통 제가 이제 수험생들하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군무원 국어에서는 저만큼의 경력은 누구도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많은 경력으로 여러분들을 군무원 국어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다른 거는 뭐 군무원 국어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저라고 생각이 되니까 정말 수없이 많은 수험생들하고 블로그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또 현장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부분의 이제 일반적인 남학생 같은 경우는 남녀 차별 두는 건 아닙니다. 남학생 같은 경우는 보통 군 생활을 하다가 군 생활 중에서 보았던 군무원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군무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 또는 이제 보통 보면은 하사관 같은 경우인 사람들이 그 공채로 가지 않고 경채로 가지 않고 특별 경채로 가지 않고 공채로 오는 경우도 그러한 비슷한 경우.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군인이신 분이었으니까. 그리고 뭐 되게 젊은 친구들, 군대도 가기 전에 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보면 형이나 누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군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뭐 듣고 이렇게.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해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데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디 아는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들어.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군무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시작하는 거죠. 꼭 말씀드리는 거, 군무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때, 야, 군무원 뭐 하대? 뭐 하대? 너무 단편적인 정보 말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군무원 국어시험에 대해서 군무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 바닥으로 들어올 때, 제가 솔직히 말해 볼게요. 일반 공무원 시험은 아무래도 전공 과목, 공통 과목, 전공 과목 해가지고 우리 군무원 시험보다 좀 시험이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죠. 과목수 말하는 거예요, 과목수. 아시겠지만 우리 군무원 시험은 한국사하고 영어가 대체로 빠지기 때문에 공통 과목을 국어만 해야 된다는 그런 고통이 좀, 그러니까 공통 과목을 국어만 하면 되니까 고통이 좀 적은데, 그것만 놓고 빨리 합격하려고 들어왔다가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쳐요. 알겠죠? 큰 코 다치는 수가 분명히 있어요. 이 얘기는 개별적인 차이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시험이 세 과목인 데는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시험 문제가 세 과목 자체가 변별력을 굉장히 세게 내기도 할 뿐더러 상당히 셉니다. 정보 과목 같은 경우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국어도 갈수록 힘들어져요. 그리고 변별력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과목을 3개만 보기 때문에 빨리 했다가 빨리 끝내려고, 빨리 합격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들어가서도 불만족이 되게 심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냥 단순히 3과목 빨리 붙을래? 빨리 공직 들어갈래? 이런 식의 단순한 마인드로 들어오지는 말고 내가 좀 더 군무원 사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공직에 적합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그리고 공직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학원을 이제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게 되겠죠. 학원 선택할 때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제가 당연히 나는 우리 학원을 소개할 수밖에 없으니까는 학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학원 선택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필기 합격하고, 필기 합격이 이제 보면은 이번에 7월달 시험에 필기를 보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8월달에 필기 합격자 1차 발표를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필기 합격자가 나오게 되면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절대 끝나지 않아요. 1배수 외에, 정배수 외에 일부 학생들을 더 뽑습니다. 일부 인원들을 더 뽑은 다음에 이제 면접고사가 들어가요. 면접 시험이 들어가는데 면접 전에 간단하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면접 시험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면접 시험까지를 합격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합격 통보를 받고, 그리고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최종적으로 자기가 임용직까지 나와야지만, 임용직까지 가서 제가 첫 출근을 해야지만 저는 최종 합격이라고 보아요. 합격자 발표를 받아도 안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때 돼서 좀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그런 사람 별로 없으니까. 어쨌든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군무원 국어시험, 요거는 제가 보기에 타직열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타직열 시험을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옛날에 수학능력시험 보신 사람들은 국어시험 45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80분. 우리 학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국가직 지방직 시험 같은 경우는 20문제, 시간은 전 과목을 묶어서 한 번에 보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공무원 쪽에서는 문제당 1분 이렇게 보죠. 우리 군무원 시험은 25문제 꼭 알아두세요. 5문제가 더 많아요. 변별력을 주기 위한 것이겠죠. 25문제예요. 그리고 선택지는 사지선다 4개입니다. 공무원 시험도 참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지방직, 국가직 시험은 최근에 지문이 많이 늘어나고 뭐 이렇게 읽기, 독해 능력을 많이 묻는 시험이 있었대지만 또 같은 지방직 시험에서 치렀던 또 따로 빠졌던 서울시 시험이나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국회직 문제나 뭐 그 다음에 이제 없어졌지만 소방직 문제나 아니면은 이제 선택 과목인 경찰직 문제나 다 자기 스타일이 다 있어요. 특히나 자기 스타일이 아주 강한 건 또 이제 법원직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 스타일이 다 있어요. 그래도 군무원도 분명히 군무원만의 스타일이 좀 있긴 있습니다. 공개되기 전에 스타일이 있었고 공개된 이후에 약간 스타일이 조금 변화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타입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무원 시험 문제는 기초를 볼 필요가 분명히 있죠. 어쨌든 25문제 선택지 4개다. 문제 출제 유형 잘 알아두세요. 뭐 어떤 시험 문제나 마찬가지지만은 수학능력 시험만 놓고 보신 분들은 수학능력 시험은 반드시 보기제 시험 문제와 지문제 시험 문제죠. 수학능력 시험에서 단답형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2017년인가 그때 어문규정 문제가 나온 거 보면은 진짜 단답형 문제도 한 문제가 들어간 거를 아주 특이하게 보긴 보지만은 수학능력시험 생각한 사람들은 단답형 문제가 없이 보기제시형 그리고 절대다수의 80% 90%는 지문제시형 보기제시형이 결합형 문제인데 이쪽 공무원 시험 쪽은 단답형 보기제시형 지문제시형 그리고 보기하고 지문을 같이 결합하는 그런 형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오느냐? 원래 우리 군무원 시험은 보기나 지문제 시험 문제부터는 단답형 문제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 중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은 1, 2, 3, 4. 이것도 문장으로 주는 형태도 있겠지만 그냥 다음 중 맞춤법에 어긋나는 단어는 해가지고 4개를 단어만 주는 형태를 취했죠. 하지만은 2018년도부터 아무래도 이 군무원 쪽에 관심을 갖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 다음에 2017년부터 많이 뽑기 시작했죠. 지금 현 정부의 수혜라고 보아요. 군 개혁을 통해서 이제 군인들은 군인만 하고 사병들은 군인만 하고 그 다음에 군무원을 통해서 이제 보면 일 같은 거 일은 군무원이 원래 하던 걸로 군무원이 하는 걸로 이제 대체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군무원을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아마 그 정보를 많이 듣는 수험생들이 많을 거예요. 올해 2022년 대비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예측해가지고 적당 이상은 뽑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답형 문제보다는 보기하고 지문제시형 문제들이 좀 늘어나는 방식을 취한 것은 맞고 그 다음에 단답형 문제도 다음 중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은 1, 2, 3, 4 이렇게 내지 않고 다음 중 맞춤법에 밑줄 친 부분이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을 해가지고 문장을 제시한다던가 간단하게 보기 제시형으로 맞춤법을 내는 그런 문제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은 할 얘기 정말 많은데 단답형 문제가 간단하니까 좋고 보기 지문 제시형 문제는 기니까 싫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공부가 정말 덜 된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조금 더 한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조금 더 공부를 내가 했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된 사람들은 이런 거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 해당 문제 자체가 어렵냐 쉬우냐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020년 문제에서 가장 말들이 많았고 가장 화냈던 문제가 그 수너어 문제였죠. 스크린도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서 언어 예절 문제였었죠. 관공서에 가가지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둘 다 단답형 문제예요. 보기가 없어요. 하지만 그걸 굉장히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러니 단답형 보기 제시, 지문 제시형이 뭐가 더 쉽다 말한다는 상관이 없어요. 그 문제 자체가 어렵냐 아니냐인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25문제를 쭉 구성하는 게 바로 군무원 시험이고 25문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공시험 문제도 다 같습니다. 다 25문제예요. 하지만은 그 시험 과목의 특성상 단답형을 중심으로 내는 과목이 있고 보기를 내는 과목이 있겠죠. 하지만은 국어 시험처럼 보기와 지문 제시형을 많이 내는 시험은 좀 없어요. 왜냐면 국어 자체는 원래 지문을 읽어야 되잖아. 문학, 시소설 이런 것들을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하나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대부분의 우리 수험생들이 그동안에 공부해왔던 국어는 무엇일까요? 나이에 따라 달라요. 나이에 따라 다른데 요게 아무래도 OT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아픔이나 고통이나 아니면은 궁금증도 좀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표적인 게 당연히 수능 공부만 해왔죠. 선생님 저 수능 때 수능 점수 되게 좋았어요. 공무원 특히 군무원 시험 국어 시험도 잘 보겠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군무원 국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더 높다고 보지만은 별 도움 안 돼요. 제 기준에선 그래요. 수능 국어 잘 보는 거하고 군무원 국어 잘 보는 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하지만 그래도 수능 국어를 잘 봤던 사람은 국어를 좋아했을 터이고 그리고 짧든 길든 그래도 글을 읽는 연습이 조금은 됐을 테니 그 부분에선 도움이 될 텐데 글 읽는 연습 많이 된다고 해가지고 국무원 비문학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선생님 저 군대 갔다 오고 제대한 다음에 다른 일을 하다가 군무원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군무원 하려고 하는데 전공 과목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군무원 국어 시험 보는데 그동안 제가 정말 국어 공부한 기간이 짧아요. 없어요. 너무 간격이 길어요. 요즘에 막 올라오는 20살 친구들과 저를 비교한다면은 제가 너무 국어를 못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큰 상관이 없다니까요. 수능 시험하고 군무원 시험하고는 차이가 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능 시험 잘하는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고 단지 머리가 좀
어리면은 술, 담배도 좀 덜 했기 때문에 안 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머리가 좀 빨리빨리 돌아가겠죠.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지, 이 군무원 국어시험을 놓고 얘기할게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돼요. 지금부터 얼마나 열심히 했고 남들보다 얼마나 좀 더 하고 깊이 있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저 친구들은 젊어서, 저 친구들은 지금 뭐 하다가 왔는데, 전혀 상관이 없으니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돼요. 이것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할게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다음 화면 넘어가면은, 제발 좀 공무원 공부할 때, 군무원 국어 공부할 때 수능 비문학, 수능 문학, 수능 문법 갖다가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무원 비문학, 서울시 지방직, 국가직, 국회직, 법원직도 얘기할게. 뭐 아니면은 경찰직은 선택이지만 그거 갖다가 공부하는 거 굿! 정말 좋아요. 하지만은 수능 문제 자꾸 갖다가 보면서 수능 기출문제 갖다가 풀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갖다가 풀고, 또는 매산비 갖다가 풀고, 저는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니 그 얘기는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에서 해보도록 합시다. 군무원 국어시험은 이렇다. 이 뒤에서 제가 전체적인 단원을 한번 언급하겠지만, 어쨌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군무원 국어시험의 4대 출제단원인데, 솔직히 이거는 군무원 국어시험의 4대 출제단원이 아니라 그 공무원 시험의 출제단원, 제일 많이 출제되는 단원이라고 보면 좋죠. 공무원 시험에, 특히나 군무원 시험에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단원은 이렇게 4가지 정도로서, 이 정도면은 웬만한, 이 정도 이 4가지 단원에서 다 맞았다, 그럼 뭐 직렬 가리지 않고 그냥 다 합격이에요. 행정문수도 마찬가지고 정보도 마찬가지고 다 합격이에요. 이거 외에 이제 보면 좀 세부적인 과목이 화법은 언어 예절을 포함합니다. 이번에 언어 예절이 좀 힘들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작문, 뭐 개요에 맞게 쓰기,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조건에 맞는 쓰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뭐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뭐 대화의 원리, 뭐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좀 있기는 있는데, 솔직히 그걸 떠나서 이 4대 출제단원은 공무원 시험이든 군무원 시험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 4개 잘하면은 솔직히 모든 직렬 다 합격이니까. 이 4개를 다 마치면 되니, 또 이제 수험생들은 말하겠지, 뻔한 얘기를 왜 해? 그 얘기는 잘 들어보세요. 이 4개 단원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군무원 국어시험, 특히나 공무원이든 군무원이든 이쪽 바닥에 들어와서 시험을 위한 국어를 공부할 때 문법 안 하는 사람은 못 봤으니, 문법은 한다고 저는 기본적인 전제는 깔게요. 문법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론 문법,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 그 다음에 맞춤법, 표준어, 외래어 표기, 법까지가 어문 규정이죠. 어문 규정까지 안 하는 사람 전 못 봤어요. 어법은 상대적으로 문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공부 과정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문법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어법까지는 다 공부를 해요. 여기서 이제 끊어가지고 고전 문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식의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지금 그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많이 있지만,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처음에 모르는 사람이 고전 문법을 보면은 우와 황당하지. 막 옛글 나오고 막 뭐 초출자 제출자 막 훈민정음 제자원리 나오고 눈이 핑핑 돌아가요. 옛글자 나오고 무슨 뭐 용비어 첨가 나오고 눈이 핑핑 돌아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엄두를 못 내는데, 공부를 좀 하고 있다가 석 달, 넉 달 지나가서 힘들지만 한번 발을 디뎌 볼까라고 딱 들어가면은 고전 문법만큼 쉽고 신나는 과목이 없어요. 고전 문법은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문법 안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옛날처럼 문법이 전체 군무원 국어시험에서 3분의 2가 나올 때는 문법만 집중적으로 파가지고 문법으로 합격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갔어요.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됐으니까. 문학 공부 안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문학이 현대, 고전, 그 다음에 산문, 운문 여러 가지로 패턴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 일부를 갖다가 빼고 하는 사람들을 좀 봤고, 그 다음에 문학은 보통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것이지만, 문학사라고 한다면은 뭐예요? 우리가 고전문학사, 현대문학사 해가지고 이쪽은 지식형이고, 일명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암기형, 그 지엽적인 문제들을 문학사에서 낸다고 보는데, 요걸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학사 안 하려는 사람이. 그 얘기도 지금 할 거는 아니니 원래 공부는 다 하는 게 맞아요. 최근에 군무원 시험에서 비문학 방향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은 또 다른 직렬 시험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죠. 지방직, 국가직 비문학이 상당히 높아요.
심지어 이번에 국가직 지방직 시험, 이번에 지방직 시험 같은 경우는 4문제가 5문제 제외하고 나머지 다 지문이 있었죠. 보기가 문학과 관련된 보기 지문이라도 있으면 읽어야 되는 것이니까. 최근에 그런데 우리 군무원 국어시험도 비문학 비중이 높아가는 건 사실이에요. 비문학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문을 읽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20년 시험에서 문학에서 시에서 표현 수사법과 관련된 은유법과 관련된 문제도 자그마하게 보기가 들어갔어요. 한 넉 줄 정도짜리. 그것도 읽기는 읽어야 되는 거니까는 어떻게 따지면은 비문학하고 연관성이 0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비문학은 공부 안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자, 문법 무조건 공부하고 비문학 공부 안 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비문학은 또 내 자랑한데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하고 국어 담당하고 있는 제 과목에는 그 비문학의 특화된 교재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제가 트레이닝을 시키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비문학은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좋아요. 이 부분이 많이 이제 보면은 갈리죠. 어휘, 고유어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한 문제가. 한자어 무조건 나와요. 9급 시험에는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좋고요. 7급 시험에는 한자어가 2문제가 나온다고 보는 것이 좋고 한자어죠. 그리고 이 한자어는 한자성어, 요즘에 군무원 시험에서 한자성어에다가 괄호치고 한글로 달아주지 않은지가 안 달아준 지가 좀 됐어요. 타직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문 규정과 관련된 어휘 해석이 있어요. 어문 규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어문 규정에 관련된 어휘를 단어의 뜻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학임에도 불구하고 밑줄 근 다음에 단어의 뜻을 물어보면 그것도 어휘 문제에 포함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복합적인 어휘의 세계가 들어가는데 고유어 하나, 한자어 한두 개는 필수고 나머지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 수험생들이 보면 어휘를 빼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이번에 2020년 9급 시험에는 군무원 말하는 거예요. 그 순화어가 들어가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쪽은 호불호가 분명히 있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공부는 다 하는 거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잡고 예를 들어서 시험이 석 달 남았는데 내가 그때 시작을 했어. 그러면 하나도 안 하지. 하지만 지금 이 OT를 적어도 2021년이지. 2021년 여름에 보고 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1년의 과정을 두고서 공부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 공부 준비하는 사람이라면은 적어도 우리 현장 강의생 기준으로 이야기할게요. 현장 강의생들은 나랑 아이 컨택 하면서 이거 공부해라, 저거 공부해달라고 제 말을 듣고 가니까 적어도 1년의 과정을 따라가는 수험생 중에서 한자어 안 하는 친구들은 저는 없어요. 안 하면 저한테 굉장히 뭐라고 들어요. 하는 게 맞으니까. 왜 한자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한자어는 하는 게 맞습니다. 모든 건 다 골고루 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합격을 해야 돼요. 저거는 요거 화면을 한번 캡처해 두세요. 제 나름대로 지금 이것도 솔직히 16이지만 18, 19, 20, 30까지 가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 군무원 국어시험의 출제 범위를 한번 맞춰본 거예요. 정말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수험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이 국어시험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부하나요? 무엇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나요? 이것도 국어시험의 범위가 되나요? 심지어 편지 봉투에다가 무슨 그 봉투에다 써야 될 문구를 쓰는 것 그런 것도 군무원 국어시험인가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타직렬 국어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다 국어와 포함이 돼요. 왜냐면은 국립국어원에서 언어예절 사용 표현의 예법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화면은 좀 이제 한번 좀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꼭 이 순서를 따르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8까지는 이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이 맞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먼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이론 문법부터 시작해요. 반드시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예를 들어서 외우는 것이 중요하니까 어문 규정부터 들어가야지 해서 띄어쓰기, 맞춤법, 표준발음, 외교법 이거부터 시작하게 된다면 이론 문법 보면 오히려 혼란이 오기 때문에 먼저 이론 문법부터 가르쳐야 돼요. 공부하셔야 되고. 저도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면 무조건 자 언어의 특성, 국어의 특성, 그 다음에 의문의 변동, 의문의 특징 이렇게 들어가요. 이론 문법부터 시작하고 제정신인 학원이라면은 그리고 그 정상적인 국어 선생이라면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갑자기 맞춤법부터 한다든가 하면은 그 학원 좀 이상한데 아니면은 벌써 지금 한 달 내내 지금 고유어만 하고 있네, 한자 성어만 하고 있네, 이상한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법이고 언어예절. 언어예절 저는 이 화면을 예전부터 만들었던 건데 언어예절 예전부터 강의 과목에 넣어놨어요. 보통 보면 수험생들이 호칭어, 지칭어, 올바른 언어 사용 안 하다가 이번에
2020년에 다시 한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번에 군무원 국어시험에서 구급시험에서 가장 그 말들이 많았고 지금 좀 회자되면서 야, 참 군무원 국어시험 정말 더럽다, 더티하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20년 9급하고 7급 제 풀이 강의를 한번 꼭 시간 내서 보십시오. 유튜브로 보셔도 되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냥 편하게 보셔도 돼요. 제 블로그에만 들어오셔도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그냥 편하게 다 보실 수 있게 돼 있어요. 뭐 가입하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보시면 좋아요. 왜 그것이 우리 군무원 국어시험에서 중요한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어떤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했죠. 요즘 요쪽 많이 떠요. 토익토론. 그 다음에 대화의 원리. 그치? 뭐 경률, 공손성의 원리, 협력의 원리 이런 거 있잖아요. 비문학 독해 뭐 말할 게 없죠. 합시다. 고유어, 순어어, 관용어를 피해서 포함해서 한자 합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장황하게 말하면 이거 유튜브 보고 싶지 않잖아. 한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리고 한자는 하면 할수록 늘어요. 하면 할수록 할만하고 그 다음에 한자는 하면 할수록 가성비가 좋아서 여기저기 많이 써먹어요. 일례로 한자성어를 읽을 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어휘를 볼 때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고전문학을 공부할 때도 한자는 도움이 많이 돼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정말 막연하고 내 이름 석자도 못 쓰고 1부터 10까지도 못 써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지만은 하면 할수록 느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너무 막연해서 그래요. 우리 하이클래스 본문학원하고 같이 합시다. 제가 차근차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속담보다는 한자 성어가 거의 필수로 한 문제가 나오고 우리는 속담하고 한자를 결합하는 문제도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학의 일반이론 수사법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문학사 문제가 2018년도 특히나 2019년도 상반기 하반기 아주 찐하게 나왔죠. 그 남사당 패널이 난 전혀 어렵지 않은데 교재 이론에도 다 있는 건데 왜 그걸 그렇게 많이 회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어 외적 지식인데 16번은 별로 중요치 않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거 말고도 플러스 알파가 좀 더 있지만 순어어 같은 경우 여기 순어어 여기 있다. 플러스 알파가 좀 있지만은 화만 안에다가 넣느라고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했죠. 그래서 군무원 국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스페이스바로 화면 한번 멈춘 다음에 저 문정원 선생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네요. 이러저런 이야기를 했어. 자, 난 군무원을 시작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군무원을 하려고 마음 먹었어. 자, 그러면 군무원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름대로 여러분들 오늘 요 짧은 시간 동안에 이야기할 거 5개만 정리해 봤어요. 나머지 더 추가적인 중요한 것들은 저랑 직접 만나면서 이야기하자고요. 일단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뭐 3개월 단기 합격 이거는 군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직렬시험도 마찬가지예요. 3개월 단기 합격 뭐 100일 만에 단기 합격 이거에 늪에 빠지면 덫에 빠지면 큰일 나요. 99.9%의 다수의 학생들은 99%의 다수의 학생들은 단기 합격보다는 1년의 과정을 거쳤어요. 제가 그러죠. 어떤 A라는 성직자가 나쁜 일을 했어. 사기 행각을 벌였어. 이야, 성직자 이놈들 다 없애버려야 되겠네 라고 보통 우리가 편히들 말하죠. 하지만 99%의 성직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들 성실하고 청렴하고 자기 삶을 살아가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많은 학습량으로 합격을 합니다. 석 달 만에, 넉 달 만에 합격하는 사람이 나이면 좋겠지만 내가 1%라는 가능성은 낮잖아요. 많은 학습량이 필요하니 자, 이 지금 OT를 여름에 보았다. 2021년 여름에 보았다. 나에게는 최소 그래도 11개월, 최소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다. 당장 시작하세요. 그리고 다 공부할 수 있고 최소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시간이라면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잖아. 앞에서 말씀드린 거 문학, 문법, 비문학이 많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공개되면서부터 어휘 세계가 많이 출제가 되기 시작해서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야 되지만은 그래도 아까 얘기했으니까. 세 번째, 9급하고 7급 모두 공부하셔야 돼요. 이번에 2020년 공개된 시험 문제도 보면은 9급에 출제된 문제가 7급에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 나는 9급인데 7급 안 풀어? 7급인데 9급 안 풀어? 그러면 안 되죠. 심지어는 저는 제가 이제 보면은 8월부터 보통 이제 개강 시작해가지고 1년을 달려요.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은 다른 직렬 시험 문제들이 있죠. 다 제가 해설 문제 만들어가지고 다 중간에 강의 중에 다 설명해요. 이거 국가직 시험 문제다.
이거 서울시 시험 문제다. 이번에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볼 게 없어가지고 의무 소방원 문제가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몇 개라도 우리하고 관련 있는 것들은 몇 개라도 가져와서 같이 풀어내요. 모두 공부하는 게 맞아요. 특히나 군무원 시험은 9급, 7급을 모두 공부해야 돼요. 연계돼서 출제되니까. 여기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나 인터넷 카페 같은 데서 카페가 맞죠?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 2020년 시험 문제 국어는 공개가 됐다. 그래서 그건 당연히 봐야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개되기 전에 2019년 문제 그 이전 것들은 쓰레기다. 안 봐도 된다. 그걸 뭐로 보냐? 응? 똑같이 내는 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첫째, 제가 이거 지금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나중에 저랑 강의를 듣게 되면 자세하게 납득할 수 있게 이해할게요. 낸 걸 또 냅니다. 진짜 뭣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학원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가슴 아프고 답답해요. 아니 어떻게 기출을 보지 않고 시험을 보게 할 수 있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부터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등용하게 되는 것은 과거 시험 합격하게 되는 것은 먼저 가서 뭐 해야 돼? 스승님께 배우고 제가 한 1년 동안에 한 100번 하는 얘기예요. 스승님께 배우고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스승님께 묻고 집에 와서 익히고 과거에 과거 시험에 나왔던 예전 과거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자기도 써보고 그 다음에 서로들 예상 문제를 돌려가지고 과거 시험을 위해서 한번 써보고 가서 시험장 가서 시험 보고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불변의 진리예요. 기출 문제 보는 거예요. 예전에 나왔던 게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1번의 정답은 4번이라고 2019년에 했던 게 2021년에 똑같이 내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하지만은 같은 유형의 같은 어휘에 그리고 업무 규정에서 같은 항에 있는 것들이 낸 걸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그래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 제 말에 신뢰가 간다면 반드시 기출문제는 봐야 되는 거예요. 군무원 국어 기출문제. 그리고 저는 대체 군기잡기 9급하고 7급이 모두 복원돼 있어요. 알겠죠? 책이 좀 두껍고 조금 비싸요. 미안해요. 이번에 군무원 시험은 어떻게 출제될 것입니까? 이번에 군무원 시험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거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이 공무원 바닥에서 시험은 아무것도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되는 국가시험은 수능이죠. 수능은 6월하고 9월 평가와 모의고사를 실시하잖아요. 이렇게 낼 거라고. 하지만은 그런 거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예측하세요. 제가 간곡히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이랬으니 나중에도 저럴 거라는 인터넷 댓글 같은 거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믿어야 될 것은 전문가의 말을 믿어야죠. 평생 이거밖에 안 한 사람인데 그 누구도 시험 문제의 방향 앞으로는 예측할 수 없어요. 심지어 저도 질문을 많이 들어오면은 예측할 수 없다. 질문하지 말아라. 이건 아니다 싶어요. 예측이 안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은 모든 범위를 다 공부해야 돼요. 왜? 반드시 여러분들은 합격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거들려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반드시 고득점 맞아야 돼요.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프고 답답한 게 작년 컷, 재작년 컷 기준 봐요. 그래가지고 차량은 정보는 통신은 간호, 군수는 그래서 작년 컷이 70이니까 이거 틀려도 되고 저거 빼고 한 다음에 나도 이번에는 70 몇 점 정도면 안정권이 되겠지. 그거는 예전 이야기예요. 작년부터 원래 이제 필기 합격한 다음에 모든 것이 리셋이 된 상태에서 면접으로 그냥 최종 합격 들어갔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변별력이 없죠. 이 얘기도 제가 앞으로 많이 더 할 거고 해왔지만은 정말 군무원 면접하고 자소서 대비 들어가면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정말 필기만 컷으로 간신히 합격한 사람 중에서는 면접관이 딱 보자마자 또는 자소서 감독관이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을 합격시킬 수 없다는 사람들의 판정 기준이 너무 명확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사람 대답도 안 되고 사리 판단 기준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필기 점수 50점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작년부터 바뀌었거든요. 당연히 필기 점수만큼은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니까 그 필기 점수는 지필고사는 그 데이터 기준을 시험에다가 최종 합격에다가 반영하겠다고 작년부터 했어요.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것이고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죠. 어차피 지원자는 많이 있으니까 추가 채용은 하진 않겠지만서도 모자라면 내년에 또 뽑지 뭘. 그래서 올해도 많이 뽑는 거고 내년에도 적당히 이상은 뽑을 거예요. 안정적으로 최종적으로 합격하려면 반드시 남들보다 하나든 두 개든 고득점이 나와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이 컷만 넘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테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아니야, 나는 1차도 붙은 적이 없는데 컷도 못 넘어봤는데 1차만 붙었으면 좋겠어, 나는 70점만 또는 50점, 60점만 목표로 갈 거야. 큰일 납니다. 마지막에 면접에서 최종 탈락되는 경우가 데미지가 상당히 세요. 공부는 제대로 모두, 그치? 전범위를. 그죠? 선생님 너무 빡세게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공무원 5과목 하는 것보다 3과목에 이 정도는 해야 보상이 되는 거지. 그치? 세상에 어찌 공짜가 있겠어.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어야죠. 내 말이 정확한 거고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4개월, 5개월 하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아,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거구나. 예? 그리고 대체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하다가 자기 스스로 더 많은 양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하려고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 시험은, 우리 군무원 시험은 혼자 못해요. 옛날에는 이론서 같은 거 가지고 혼자 했는데 지금 안 되고, 그 다음에 전공서 같은 거 갖다가, 전공서적 갖다가 국어 말하는 거예요. 국어 전공서 하나 놓고 그걸로 그냥 딱 안 돼요. 그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수험생이 학원과 그 다음에 선생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합격을 위한 시스템을 하나가 돼야 돼요. 이거 합격입니다. 이거 못 읽는 사람들은 한자 공부하세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혼자 못해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혼자 공부하다 보면 첫 번째 정보가 딸려서 안 돼요. 정보도 정보지만은 이 많은 내용을 선생님이 정리해주면은 1시간 공부할 게 5분, 10분이면 끝나는데 그 많은 내용을 혼자 정리하다가 끝나버려요. 질문할 것도 없고 어떤 책을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 빨리 우리 하이클래스 공무원학원에서 같이 하시면은 2022년에는 합격을 위한 그런 미래가 보이겠죠. 전문가니까. 제가 할 얘기는 수만 가지가 더 있지만은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강의 중에 서로 만나서 해야 되겠죠. 지금은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여러분들 꼭 합격을 하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